그러면은 2부 코너는 무엇일까요? 네, 2부 코너는 테크를 통해 일상, 트렌드를 엿보는 코너 테키테키입니다. 1부에서는 전염병에 관한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2부도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벌써 2020년도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코로나 관련 기사를 나누고 코로나가 앞당긴 테크로운 생활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올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냐면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진짜 많이 갔어요. 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름에 원래는 그냥 아이스크림집 가가지고 뭐 아니면 슈퍼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왔었는데 저희 동네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생긴 거예요. 무인 점포가. 처음에는 이제 저거 다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이미 뭐 땡땡페이 이런 간편 결제를 쓰게 되니까 마음도 편하고 간편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항상 많이 가서 올 여름에 진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인 아이스크림점 때문이었어요. 요즘 워낙 무인 판매가 더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서 하나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회전초밥 체인인데 네. 막 이제 뭐 만지는 뭐 이런 것도 모두 다 하지 않고 다 QR 코드로 뭐 결제하고 네, 회전 초밥을 이제 먹으면은 이 그릇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얼마나 먹었는지 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어느 누구도 서로 터치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도 비대면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스럽네. 네. 일본 근데 워낙 원래 약간 그런 무인 자판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별별 자판기들이 많았잖아요. 일본에서는. 근데 심지어 그 잠깐의 접촉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포인트가 되게 디테일한 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코로나가 앞당긴 제일 큰 테크로운 생활은 아무래도 이러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무크나 이제 코세라 같은 그런 온라인 강의들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게 다들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듣지 않는다. 실제로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듣게 되면서 진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그런 게 정말 앞당겨진 것 같고 한국만 하더라도 뭐 초중고 중에서 이제 특히 언택트를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좀을 이용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건 정말 새로운 거다. 왜냐면은 맞아. 되게 직장인들 중에서도 뭐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뭐 이야기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비대면 맞아요. 회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많이. 맞아요. 이게 정말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조음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화상회의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진짜 글로벌 컴퍼니에서나 하는 되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막 시차 엄청 차이 나고 그런 경우에만 하는 그러니까 임원들 쫙 앉아있고 막 그런 거로만 여겨졌었는데 이게 완전 일상으로 들어오니까 뭐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 게 되게 불편하지 않은 되게 익숙한 화상회의로 뭐 미팅을 하자 그러면은 네 그래요 하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 된 게 저한테 일어난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주변에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진짜 코로나의 영향이 많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럴 때는 진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50인 이하로만 해야 되니까. 맞아. 네. 그러면서 막 예컨대 예전에는 막 축의금을 내고 이런 것 축의금을 내고 막 밥을 먹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축의금까지는 뭐 낼 수 있는데 현장에서 답례품을 받아서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답례프 준비를 이번에 열심히 했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50명이 되면은 이제 못 들어가니까 밥을 안 먹고 대신 답례품을 받아서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같은 이제 화상회의 아니면 스트리밍 인터넷 방송을 활용해서 막 결혼식을 중계를 한다든지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고 있고 최근에 그
모바일 청첩장에 보면은 축의금 보내기가 아예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다 들어가요. 네, 간편 결제로 아예 들어.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정없이 무슨 간편 결제로 막 뭐로 보내냐 그랬는데 지금은 오지 마라. 맞아. 돈만 주는 게 사실 제일 좋으니까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뭔가 어쨌든 사회가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가려고 지금 노력을 맞아요.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 회사도 그 결혼 준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단계가 바뀔 때마다 인원수가 초청해야 되는 인원수가 막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되게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결혼식을 연기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스몰 웨딩 원래 준비하던 분들은 이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스몰 웨딩 할 건데 그냥 간소하게 하자 이렇게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올해 이제 2월에 정말 막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에 이제 결혼했던 지인들 이제 사진 다 보면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고. 근데 그 사료 아니에요? 사료. 네, 거의 그치. 나중에 한 몇십 년, 몇백 년 뒤에는 이때는 결혼식을 그러니까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했다. 막 자식들이 보고 왜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은 이래 이러면은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항상 그때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도 있죠. 그쵸. 어떻게 보면 공기가 정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래서 마스크가 저는 일상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부모님들은 물을 사 먹는다는 거를 상상하지 못했던 그쵸, 세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 저희가 물 사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쯤에 제가 초등학생 때 또 나왔던 게 아마 우리가 지금 물을 사 먹는 것처럼 나중에 공기를 사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다들 말도 안 돼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모를 공기 것 같더라고요. 팔잖아요. 중국에도 공기 팔던데. 진짜로 깨끗한 공기.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당연한 소비재로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진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스크도 전에는 그냥 면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점점 마스크 자체도 엄청 고도화돼서 최근에 제가 봤던 좀 특이한 마스크 중에서 하나는 약간 헬멧처럼 전체를 이렇게 다 막아요. 다 막고 이제 앞에 유리만 있고 봤어요. 그런 그리고 거. 안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안으로 들어가는 장갑이 하나 있고 그렇게까지. 아니 그래서 지금 마스크도 다 패션 디자인처럼 나오고 이제 마스크 거리도 생겨서 이게 또 패션으로 또 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명품 이제 회사들이 마스크를 디자인해서 만들고 맞아요. 되게 특이한 마스크 많이 만드는데. 근데 마스크는 지금 단순히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 진짜 공기 오염 관련해서도 마스크는 아마 꾸준히 계속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말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스크 시장이 완전히 대중화, 상업화 된 거랑 또 비슷하게 또 다른 결론은 지금 이제 신약이나 키트 개발 이런 쪽도 완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디지털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렇죠. 사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빠르게 지금 막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발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중요해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키트를 이제 하거나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해요. 이제 비접촉식으로 체온을 재는 온도 회사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가면 어디 들어가면 맨날 찍는 원래는 그런 온도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귀에 넣고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 결국 대서 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비접촉식을 잘 안 썼었는데 올해에 갑자기 그게 잘 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꾸준히 만들어왔던 회사들은 갑자기 막 엄청난 매출을 뭐 올린다든지 그런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뭐 영상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온라인 관련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또 확 뜬 것 같아요. 특히 너플릭스, 띵동, 뭐 너튜브, 최대의 수혜자들이 아닐까. 저 영상을 진짜 많이 보게 되고 최근에 봤는데 5, 60대들의 영상 소비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새로운 시청층. 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밖으로.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요즘에 가장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 TV를 사게 되는 부분이에요. TV를 원래는 안 샀는데 저도 TV를 절대 원래는 안 봤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스마트 TV를 사니까
모바일로 안 보고 스마트 TV로 보게 되는 이게 장비빨이 중요하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들었던 게 이제 컴퓨터 이제 고사양 이제 장비를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화상회의를 어차피 계속 해야 되고 집이 나의 업무 환경이 된다면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결국 노트북만으로 안 돼서 뭐 PC를 사고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막 마이크 사고 카메라 사고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스마트 TV도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되게 테크 기기 중에서 하나인 것 같아요. 집 평수도 점점 늘어난 큰 집을 이제 선호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집이 좁으면은 답답한 거죠. 또 그렇게 되네요. 또 그렇게 해서 큰 집 평수가 원래 인기가 없다가 다시 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다들 이렇게 반강제 집순이 되면서 그쵸. 아마 다들 홈 데코나 이제 집에서의 그쵸. 아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생겨날 것 같네요. 맞아요. VR 기기 이런 것도 어쨌든 절대 안 쓸 것 같았는데 쓰게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일 제가 봤을 때 또 대표적으로 제일 큰 산업이 홈트. 홈트. 왜냐면 이제 헬스장을 못 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 전에 홈트 영상들은 많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진짜 거의 반강제적으로 헬스장을 못 가게 되면서 집에서 홈트를 하니까 홈트 관련된 곳들도 영상이나 거기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네요. 또. 방금까지는 코로나가 어떻게 테크로운 일상을 만들어낸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각자 내년도 계획도 세울 겸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벌써 2021년이군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이제 우리는 2020년과 비슷하게 살고 있을까? 이제 한번 올해 팬데믹 관련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이제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년과 가장 연관이 있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신조어는 엔데믹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엔데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엔데믹은 이제 N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AND의 N이에요. 네네네네. 약간 끔찍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엔데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도 아마 AND 계속.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과학자분들 강연도 듣고 과학자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좀 중간중간 많이 물어봤어요. 다들 좀 어느 정도까지 백신이 나올 걸로 보고 있냐, 대중화될 걸로 보고 있냐 했더니 아마 내년 말에 백신 대중화 될 거다. 분명히 이제 그 전에 어떤 임상 실험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빨라도 내년 말로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원래 올해 말에 나온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과학자분들은 다 내년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내년 초로 빠르면 내년 초랬는데 이제 이게 좀 내년 말로 좀 늦춰진 감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가 변종 코로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애먹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종. 그러니까 변종까지 생겨나고 있어서 하필 이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멘탈데믹이라고 있습니다. 멘탈데믹 어떤 걸까요? 멘탈데믹. 네, 이게 멘탈데믹은 이제 엔데믹이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된 신조어인데 이게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해지는 것도 피차 전염이 돼서 만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멘탈데믹에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코로나 블루랑 같은 비슷한 개념인가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약간 전염성과 약간 만연한다의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네. 왜냐면 다 집 안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에너지도 가서 광합성도 하고 좀 이렇게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막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나가지 못한다. 그런 것도 있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되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또 구조조정 같은 것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많은 근데 하지만 집 밖에 못 나가서 생활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 누구는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용어가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해요. 특히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경제력의 유무가 삶과 이제 죽음을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기도 해서 이거 보면은 그 영화 중에서 다시 영화 얘기로 갑자기 돌아가서 영화 중에서 그 매너 맨을 얘기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킹스맨? 킹스맨. 코리안버스 강빈이어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즐겁죠? 와, 맞추다니. 네, 근데 거기서 이상형입니다. 보면은 이제 약간 전염병은 아닌데 이제 어떠한 재난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선택된 고위 계층들은 따로 모여서 파티를 벌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디바이드나 코로나 카스트가 그러는 것처럼 이제 밖에 못 나간다. 그러면 이제 별장이 있다거나 자기 섬이 있다거나 뭐 자기 차량이 있어서 뭐 캠핑을 간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집 밖으로 나가서 나의 부동산에 이제 격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면서 자기네 부동산 안에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 아니면은 집 안이 너무 좁아서 나와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격리라고 둘 다 볼 수 있지만 그 격리의 이제 퀄리티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이제 이 코로나 디바이드를 설명을 하면서 총 4개의 사회 계급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게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필수 노동자, 그리고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 네 번째는 이친 노동자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신카스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 이친 노동자. 갑자기 무서워지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음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뭔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코로나가 주는 영향이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코로나 패러독스라는 이제 신조어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오히려 이제 노인 계층처럼 뭐 예컨대 뭔가 무료 급식소를 가야 되는 노인이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면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또 노인 계층은 이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나오지 않도록 권고를 하는데 하지만 나와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나온다든지 이런 패러독스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신조어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게 그 정보에 대한 빈부격차가 커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는 예를 들면 공교육은 만약에 모두가 똑같이 비대면으로 듣는다. 그런데 개인 교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학원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똑같이 비대면에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디지털 기기.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가 랩탑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디지털 교육으로 될 경우에 이게 만약에 접근권이 없는 사람들은 맞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들은 이게 진짜 이 모두가 여기서부터 기본권, 되게 교육이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가정들이나 그런 곳에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와이파이가 없어서 와이파이가 없는데 원격 수업을 들어야 돼서 학생들이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게 미국 얘기 맞아요? 네,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예전에 저 그 그림 기억나요. 맥도날드 앞에서 공부하던 아이가 왜냐면 불빛 아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이제 그 길바닥에서 맥도날드 앞에서 공부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파이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런 버스들 미치겠다. 약간 이런 거를 활용한다든지. 근데 그마저도 만약에 못 나가게 하면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패러독스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런 빈부격차나 이런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지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네요. 정말 이런 거가 이런 면에서 위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다들 오늘 방송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슬펐어요. 진짜 약간 슬프네요. 무섭고. 네, 내년이 어떨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기회를 본다. 막 휴코노미 이런 얘기해서 이제 쿼런틴 이코노미? 막 격리가 되는 것을 이제 경제적인 기회, 사업적인 기회로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변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고통을 주고 있는 면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화로든 아니면 이렇게 트렌드 신조어로든 살펴본 게 뭔가 슬픈 네, 저도 마음을 드네요. 1년 내내 코로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코로나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그리고 내년 말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계속 코로나 이슈는 딱 작년 이맘때 11월을 딱 생각해보면 그때 마스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방금 해외여행도 미니언즈 같았는데 네. 작년에 해외여행도 갔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해외여행도 갔고 국내 여행도 갔었는데 이제 국내 여행 가는 것도 사실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제주도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너무 잘 합니다. 되죠. 예. 그러면은 뉴즈 앤 더 시티 마치겠습니다. 찐이가 작가로 수고해줬고요. 저는 뉴즈의 가연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나나였습니다. 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굿나잇.